전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주 한원 규모를 저는 이제 120조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여러분들께 했잖아, 그지? 근데 뭐 언론은 뭐 100조에서 150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실제로 딱 나온 거 보게 되면 뭐 주식안전처과 관련된 이야기도 다 지난주에 했고, 근데 뭐 금액적으로는 뭐 그 정도야, 120조 내외다고 보면 돼. 그런데 그거를 뭡니까? 이전에 했었던 가지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공시이긴 해.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100조 원대 이상 주주 환원을 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것보단 훨씬 좋은 건 분명한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도표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이 이야기지, 그지? 공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잉여현금 흐름, 여기 이제 잉여현금 흐름, 물론 이제 2026년보다 2027년엔 더 많아져. 그래서 251조 정도의 잉여현금 흐름이라면 그 중에 반 정도, 120조 내외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가 예상한 것도 그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사주,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원한 부분이 많은데, 그제? 저는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뭡니까? 자사주 소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그제? 그렇게 되면 금산법에 위배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 다 맞는데, 요게 하나 기분 나빠. 이거는 그제? 주주 입장으로 이거 삼성전자한테 이 개떡이라고 욕할 만한 내용인 거예요. 그제? 저 잉여현금 흐름 산정할 때 보증금 성격의 메모리 제품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선수금 받은 거. 응? 장기 공급하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선수금 받은 거 있잖아. 일리도 있긴 있어. 선수금 받은 게 걔네들이 계약 파기하고 돌려달라면 또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제? 그런데 그제? 그런데 그렇게 돌려줄 수 있는 장기 공급 계약 선수금이라면 계약 잘못한 거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 누구야? 이 2018년과 2019년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번에 뭡니까? 이 장기 공급 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계약을 잘 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 그 기억나셔요? 얘처럼 이거 기억나시지? 샌디스크처럼 이렇게 제3자 금융금에 이 고객사의 돈을 일정 정도 보관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 근데 하여튼간 한 발 양보하고 그제 그런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장기 공급 계약과 관련된 선수금도 빼고, 이거는 한 발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왜 난데없이 임직원 성과급 주식 보상 관련 지출에까지 차감해야 되냐고. 그죠? 이건 완전히 개떡인 거지,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임직원한테 성과급 관련 주식보상 이런 지출을, 이거를, 그제? 잉여현금 흐름에서 주주 환원 다 하고, 뭐 하고, 비용 다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일부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해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주주가 우선이어야지. 응?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다른 거는 그지? 굳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느냐 배당을 하느냐 이거는 두 번째고,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이거를 뺀다는 건 뭡니까? 이 잉여현금의 규모가 절대적인 수치가 줄어든 상태에서 주주 환원을 한다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면 1번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시간 없어 저도. 한 번이라도 이해하면 넘어갑니다. 바로바로. 요게 가장 안 좋게 시장이 받아들인 거라고 봐.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연간으로 보게 되면 2024년에 44조 당기순이익, 2025년에 45조, 2026년에 326조를 예상을 해. 그지? 그래서 326조 이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기순이익은 내년에 제가 445조, 447조라 그랬잖아요. 그지? 400조에서 450조 사이. 내년이나 내후년도 450조 정도, 440에서 4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당기순이익 규모가 이렇게 크고 이러면서 이 잉여현금 흐름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이 올해 240조, 그죠? 244조, 그리고 작년에 37조, 21조 이렇게 3개년씩 이렇게 그걸 해서 하니까 요거 240조, 30조, 20조 합치면 한 300조 가량 되거든. 그죠? 그 300조 가량 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는 걸 제외하고, 그걸 빼고 했을 때 적어도 200조 정도의 200조 이상의 현금, 잉여현금. 거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 주주 환원을 50% 내외 하게 되면 100조, 150조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범위는 이제 내년이고 더 커지지, 물론. 자,
요거는 이제 도표를 보니까 저걸 이제 다 아까 그 수식 공시 내용을 다 정리를 하면 아까 가장 큰 게 뭡니까? 이 FCT 잉여현금 흐름의 절대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 그게 이제 요 장기고약, 장기공급계약, LTA 선수금하고 임직원 성과급 주식보상 관련 지출액을 삭감한다. 그 삭감하고 나서 이제 총 잉여현금의 50% 주준 한원, 그리고 매년 9조 8천억 원 정규 배당, 그리고 이 잉여현금 50% 초과분과 관련해서 매년 연간 캐시플로우를 산정해서 추가 환원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자녀 재원 발생 시 조기 환원도 검토한다. 이렇게 하는데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자사주 소각을 일부 했지. 8조 4천억 정도. 거기다가 뭡니까? 현금 배당도 20조 9천억 정도를 해서 2024년과 2025년, 그러니까 2024, 2025, 2026년 그 계획 내외에서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29조 3천억까지 약 30조가량 주주 환원 한 것까지가 포함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가 140조가 되는 거야. 응?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이게 250조니까 여기에 50% 하게 되면 적어도 125조. 그죠? 125조가 딱 250조의 절반이잖아. 근데 그 125조라고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120조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30조 들어간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지? 그러니까 자녀 재원은 90조에서 110조밖에 남지 않는 거지. 그지? 자, 하여튼간 그래. 그래서 90조에서 110조 정도. 근데 이제 2024년에서 2025년 29조 3천억 요걸 차감해갖고 90조에서 110조 원인데 3분기에 현금 배당을 30조 하겠다. 그것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10월 이사회에서 확정하겠다. 그러니까 다 뭡니까? 삼성 하이닉스처럼 바로 내일부터 그냥 40조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현금 배당을 계획하고 이제 30조 내외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다 뭡니까? 현재 실행하는 건 15조 그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아니고 주식 보상으로 임직원한테 주는 거 15조. 이 흐름이니까 실망감에 매물이 나온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15조 정도 이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자사주 부분을 매입을 하고, 그죠? 그리고 30조 현금 배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 SK는 그냥 40조를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는 건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두 가지 틀린 동일하게 50%의 약속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이고 뭡니까? 삼성전자는 배당 중심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거지. 그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는 우리가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이닉스는 잉여현금 흐름의 50% 이내에서 이상으로 바꿨고, 삼성전자는 그제? 기존 당초 계획인 2024년에서 2026년까지 계획이었었던 부분을 고수하고 2027년 이후는 아직 미정이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환원 규모가 하이닉스보다 크지만 직시성 부분에서는 다소 SK 하이닉스보다 밀리는 거지.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죠? 환원 규모 적으로 보게 되면 90조에서 110조니까 평균 100조라고 보고 삼성전자는, 그리고 이제 요 금산법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 공정거래법상 최소 20% 하한선 방어. 이게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이 3.3% 정도 발행 주식 대비 비율 3.3%를 소각을 하는데 SK 하이닉스의 지배구조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 SK가 있고, 그러니까 SK그룹 최태원이가 주 SK의 지분을 17.9% 갖고 있고, SK가 SK텔레콤, 스페어, SK이노베이션 이렇게 갖고 있잖아. SK스페어에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가 SK스퀘어, SK스퀘어가 SK 하이닉스 지분을 20% 갖고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태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지분이 하나도 없어, 거의. 지난번에 얼마예요? 5천억인가? 3,100주인가 이거 산 거, 그게 거의 다야. 그러니까 배당을 해도,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해도 SK 스퀘어가 갖고 가고, 또 SK 스퀘어가 배당을 해야 50억이구나. 5천억이 아니라 하도 5조 50조 40조 100조 해갖고 50억 50억 사는 게 다예요. 3,100 몇 주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이닉스가 배당을 해도 SK 최태원 그룹 회장은 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그지? SK 스퀘어는 아까 여기 있잖아요. SK 스퀘어에는 20% 룰이 있어. 법적 하한선이 20%야.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최소 20% 이상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죠? 여기서 만약에 뭐예요? 뭡니까? 배당하는 것보단 그제? SK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SK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잖아. 그죠? 법적 하한선이 20.0%인데 지금 딱 20.0%니까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왜? 이거를 올려놔야 그죠? 저걸 올려놔야 그죠? 저걸 지금 대로 소각을 일정 정도 하게 되면 20%에서 20.6%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돼야 뭡니까? 미국 그 ADR 이런 부분에서 발행하는 지분 희석을 방어하는 이래서 이제 자사주 소각 쪽을 택한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죠? 잉여현금 흐름에서 금산법 때문에 그죠? 지분율이 지금 삼성생명이 8.5%, 삼성화재가 1.4%, 이거 다 설명드렸었잖아요, 이전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당 쪽으로 바꾼 거고. 그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하면 발행 주식이 감소하니까 금융계열사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수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쟤네가 강제 블록딜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1.67%나 갖고 있어. 홍나희, 이서연, 이부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걸 바로 현금을 갖고 있는 이 매력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요 부분이거든. 1분기에 372원, 2분기에 374원에서 약 2조 4,500억씩 배당을 하고 이번에 3분기에 10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이때 30조면 28만 1,500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주당 5,131원의 배당이야. 4분기에 5조 30조 예상을 하게 되면 그 5,131원. 이렇게 해서 총 올해 배당, 시가 배당률로 보게 되면 한 3.9%가 정도가 되는 거지. 그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처럼, 그제? SK하이닉스가 40조를 투자해서 3.3% 소각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 그제? 3.3%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소각을 하니까. 그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 동일 3.3% 소각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54조 3천억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이닉스 효과를 받는데, 그제? 절대적인 규모는 90조에서 110조로 높은데 자사주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배당. 그리고 이후 4분기도 배당, 그러니까 남아있는 주주환원도 대부분 배당이지 않겠느냐. 그죠? 분기 배당과 특별 배당으로.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 이 효과보다 안 좋은 거로 보고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SK하이닉스는 그 잉여현금 흐름의 50%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삼성전자는 기존 50% 이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 그지? 그리고 즉각적인 대규모 바이백에 대한 확정이 없었고, 그래서 올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주보다 임직원에 대한 배려가 더 앞선 듯한 이런 모습이 일부 매물이 나온 거야.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의 주주환원과 관련된 CT의 전망이 나왔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스케줄로 가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약 15조 원. 그죠? 이거는 뭡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이거는 소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주주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임직원한테 보상 목적으로는 이긴 해도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15조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CT가 전망하기로는 잔여 100조 원 배분 추정해서 배당을 한 60조 하고 자사주는 40조 원 매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사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금산법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지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30조 원씩, 그리고 남아있는 40조 부분을 자사주를 매입할 건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연 환산 시 배당 부분에 있어서 약 120조 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 6.4%, 우선주 8.7%, 8월 20일 종가 기준이면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지. 다 예상이니까. 그죠? 여튼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어. 나머지는 일정 정도 예상을 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는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배당도 빠르게 좀 특별배당식으로 분기 배당과 특별배당으로 같이 때리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특별배당은 뒤늦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주환원이지만 선수금하고 주식보상금은 빼고 FCF를 산정한다는 요게 가장 걸림돌 부분인데, 사실 잉여현금의 50% 이상도 주주환원하겠다라고 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50% 이상 부분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런데 저렇게라도 이야기해주는 최태원이는 옛날에 선물 매매하면서 주식시장하고 주식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거지. 주가 부양에 대한 감각이.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런 감각이 이재용 회장이 주식 투자하고 선물 투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지? 이런 주가에 대한 부양에 있어서의 그 감각이 조금 못한 그런 부분인 건 맞지만, 그죠? 결론은 전부 다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악재는 아니야. 그러면 왜 금요일 날, 장 후반에 그렇게 내려왔느냐? 그건 이제 배당이냐, 자사주 매입 소각이냐. 그지? 아까 보셨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거 딱 5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계속 똑바른 가격, 동일 가격이고.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주주환원도 중요하고 절대적인 규모 자체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죠? 아니, 주주환원한다고 앞으로 예상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거나 해가지고 AI 투자가 축소되면 주주환원 백날 100조 150조 해보니 떨어지는 거야. 자사주 매입한다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SK하이닉스가. 그죠? SK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 계속 한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면 다 팔고 SK하이닉스를 사야지. 그건 아니야. 그지? 그 매세의 여력이 지켜주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업황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일단 월요일 날 8월 24일 날 신청한 거 보면 SK하이닉스가 65만 주. 되게 적극적으로 사죠. 그죠? 삼성전자가 뭡니까? 180만 주. 180만 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5천억 정도지. 맞아요. 5천억 정도일 거예요. 우리 카이언님 빠르시네. 응? 제가 막 계산해 보려고 지금 했더니. 그래서 SK하이닉스 그지? 보다는 금액이 못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80만 주 정도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JP모간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뭡니까? 이제 JP모간이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건 CT 전망이고, 지금 이제 JP모간이 메모리와 관련된 기존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2026년 기존에 이제 회색이 2026년 메모리 수요고, 요 파란색이 이제 이 과거치라면 여기 이제 최신 흐름으로 보게 되면 더 증가한다는 게 나오고 있잖아, 그지? 이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이 증가가 더 늘어난다. 그리고 2028년에 대한 이제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내년까지는 괜찮은데 2028년은 안 좋지 않을까? 물론 그제 성장률 자체는 2026년이 핵심이라 했잖아, 피크, 그제? 그런데 2027년과 2028년도 성장 자체가 멈추는 건 아니라고, 그제? 절대적인 디램과 낸드 사이즈도 디램하고 낸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2028년도 증가한다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 이렇게 보는, 이런 수요가 그제 이후에 AI 투자가 2028년 이후에 다소 정체된다 하더라도 이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절대적 규모 부분은 계속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를 제가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과 관련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지? 1일에서 10일의 반도체 수출보다 1일에서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이 훨씬 더 증가했다. 사상 최대다. 그죠? 이거를 이제 1일에서 20일까지를 잠정치를 31일로 환산해 보면 지금 봐보세요. 디램 수출 금액이, 그지? 막대 그래프가 수출 금액인데 확 오르잖아. 중량 기준 수출 단가도, 그죠? 플래시 메모리 수출 금액 및 성장률도 지금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플래시 메모리 중량 기준 수출 단가도 증가하고 있고, 수출이 1일에서 20일까지, 1일에서 10일이 제가 여러분들께 7월이나 6월보다 못하다고 그랬는데 반도체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수치가 훨 좋아졌어. 이게 업황을 반영하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것도 있어 참. 삼성전자가 배당을 택하면서 올해 저렇게 30조, 3분기 30조, 4분기 30조를 하게 되면 한 11,000원 정도 배당을 하는 거지, 연간 배당이. 그죠? 자, 이제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부분 아까 이제 보셨지만 지금 2024년 5,420억 달러에서 2025년 6,560억 달러. 그리고 올해 8,730억 달러. 이게 이제 2028년으로 지금 계속 나가는데, 그 부분이 과거 90년대에는, 그제? 이건 이제 PC 시대였잖아. 그래서, 이 반도체 이렇게 쭉 꾸준한 추세를 보게 되면, 이때 PC 시대 때하고 2005년에서 2020년 이 스마트폰 시대, 그제? 이때 중심이었었던 이 성능 중심이나 전력 소모 중심, 칩 소형화,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이 AI가 시대로 오면서 초성능 중심, 그리고 칩 소형화가 아니라 칩 초대형화, 이러면서 그 전체적인 규모, 이 부분이 더 크게 향상되는 거라고. 이런 업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2026년도도 상향 조정됐고 2027년도도 2026년보다 더 투자가 증가하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나머지 부분들까지 우리가 PC나 단말기 이런 부분들을 요건 이제 왜 올려놓은 거냐면 애플이 그죠 지금 저 창신 메모리하고 중국 기업하고 뭡니까 CXMT하고 부품을 디램을 중국 거를 쓰니 많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한 2주 정도 흘러나왔잖아. 그게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 거를 쓰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금 4, 4분기로 넘어가면 아이폰 만들 칩이 없대요. 부족하대요. 응? 그게 그래서 중국 거든 뭐든 응? 칩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가격을 낮추려고 가격이 싼 걸로 중국 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아이폰, 휴대폰에 필요로 한 칩까지 안 가는 거야. HBM의 상승률, HBM 단가의 상승률보다 메모리 칩의 상승률이 2026년 들어와서 월등해서, 그지? 그렇게 월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그, 양치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 이런 쪽도,